북런던 더비 경기는 항상 주목할 만한 사건이며 이번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날의 경기 결과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팀이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토트넘이 아니라고 실망을 표했습니다. 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상 북런던 더비에서 빛났던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왜 평소처럼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는가?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곧 손흥민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그들은 팀의 최다 득점자가 뒷선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동료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그가 공격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슛을 날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무력함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팀의 전술과 조직력에서 기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후 부주장 메디슨이 손흥민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 인터뷰가 있었죠. 이 단호한 발언들은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의 인터뷰는 팀 내부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메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토트넘 호스퍼는 아스날에게 홈에서 3번 연속으로 패배하며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진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 4라운드에서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0대1로 패배했으며 경기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15일에 열렸는데요. 토트넘은 최근 3시즌 동안 홈에서 북런던 더비에서 연속으로 패배하며 굴욕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는 198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홈에서 3번 연속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단 한 번의 슛을 기록했을 뿐 득점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손흥민이 왼쪽에서 돌파하며 역습 기회를 만들었지만 그의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의 슛은 골키퍼 라야에게 막혔습니다. 7분에 쿨루셉스키가 코너킥을 올렸으나 라야가 이를 막아냈는데요. 아스날 역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17분에 마르티넬리는 수비수를 제치고 하베르츠에게 헤딩 패스를 했지만 비카리오가 로메로와의 경합 속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18분에 마르티넬리는 트로사르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으나 그의 슛은 비카리오에게 그대로 막혔습니다. 22분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코너킥에서 헤딩을 시도했으나 비카리오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27분 토트넘은 메디슨이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 솔랑케가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토트넘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을 시도했으나 아스날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회사 포트맘에 따르면 손흥민은 1번의 슛, 0번의 유슛, 1번의 기회 창출, 3번의 박스 안터치, 2번의 성공적인 드리블, 86%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0%의 크로스 성공률을 기록했죠.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0점을 받았으며 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아스날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매우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되었고 팬들과 선수들 모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주장 제임스 메디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남기며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를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은 우리는 아스날을 완전히 압도했지만 나의 실수로 인해 실점했고 결국 패배했다. 후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팀장 손흥민이 왼쪽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덕분에 공격진에게 많은 기회가 열렸다. 우리가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메디슨이 경기 결과에 대한 자책과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메디슨은 동료 선수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일부 선수들은 시즌 내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2군 선수들처럼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비판은 토트넘이 직면하고 있는 집중력 부족과 일부 선수들의 불안정한 경기력에 대한 메디슨의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실수들은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팀의 결속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또한 오늘 같은 경기는 정말 팀장 손흥민에게 미안한 경기이다고 강조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인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많은 책임을 떠맡았지만 동료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죠. 그는 왼쪽에서 아스날의 수비진을 흔들며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했지만 팀은 이 소중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메디슨은 심지어 손흥민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경기를 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슨의 발언은 손흥민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단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의 실패는 주로 개인 실수와 비효율적인 전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팀 내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내부 문제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슨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최근 팀의 운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팬들로부터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더비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팬들의 팀에 대한 신뢰는 더욱 감소했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다시 한번 세트피스 수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 4라운드에서 아스날에게 0-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는 15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아스날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며 압박을 가했지만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패배를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아스날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미켈 메리노,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와 같은 주요 선수가 빠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완전히 토트넘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점 장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자신이 마크해야 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를 너무 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토트넘은 계속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결국 팀장 손흥민은 현재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신중한 발언을 하는 손흥민이 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몇 가지 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단 한 번의 세트피스로 인해 무너졌다. 이는 지난 시즌과 똑같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다라며 팬들 또한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발전하고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여러 차례 공격 지역에 진입했지만 득점에 실패했다. 아마도 이것이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 같은 시나리오 패배한 후 그는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수비는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대부분의 세트피스 상황을 잘 처리했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아스날은 세트피스에서 매우 위험한 팀이며 마갈량이스의 헤딩과 패스는 모두 매우 정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가 세트피스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항상 세트피스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수에서 배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매우 엄격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경기 초반 벤 화이트를 상대로 몇 번의 기회를 만들었으나 점점 희미해졌다. 토트넘이 동점골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는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며 그에게 5점을 부여했죠. 이는 4점을 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음으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출전한 동료 브레넌 존슨도 5점을 받았고 솔랑케는 날카로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6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데안 쿨루셉스키는 그의 열정과 에너지가 계속해서 아스날을 괴롭혔다라는 칭찬과 함께 8점을 받았습니다. 왼쪽 풀백 우도지는 점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심지어 손흥민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은 경기 초반 쿨루셉스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좋은 압박으로 솔랑케에게도 기회를 창출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는 경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하며 손흥민에게 5점을 주었으며 이는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 가장 낮은 점수였습니다.